공부하면 기억입니다. 그렇죠. 정말 공부는 열심히 해놨는데 아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시험을 딱 시험지를 받아들면 이게 어찌나게 분명히 공부를 한 건데 영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공부라는 것은요, 일단 내가 새로운 지식을 입력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마나 혹은 또 이 측두 옆에다가 잠시 기억을 하는 이 창고에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는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회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억과 저장과 출력, 그리고 입력, 저장, 출력, 이 3단계가 기억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기억은요, 이 삼각형입니다. 이 심피질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변연계에 해마가 있고 편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억의 삼각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기억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감정과 기억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원시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쪽 강가에 갔더니 딸기밭이 있더라. 아, 참 좋다. 신난다. 그럼 그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갈 겁니까? 홍어 또 다 따먹으라면 내년에도 거기에 가야지 딸기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도 해마에다가 혹은 또 장기 기억 이 측도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또 좋은 기억뿐만 아닙니다. 나쁜 기억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자는 무섭다. 아, 그쪽 숲속에 가면 사자가 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다음에 거기는 안 가게 될 겁니까? 피해야 되죠. 이것도 하나의 생존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이 편도체와 이게 해마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잘 하려면은 감정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감정과 연결을 하는 기억을 우리가 감정 기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 독립선언문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독립선언은 그렇게 명문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문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은 독립선언문 한번 외워보십시오.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도 그냥 외우면은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독립투사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외우는 그 장면을 생각해서 정말 비분강개한, 정말 내가 애국투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피눈물이 쏟아지는 절규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독립선언문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의 만방에 고하여 인류 대의를 긍정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전하여 민족 자존을 영육케 하노라. 근사하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3.1 독립운동과 그 딱딱한 독립선언문을 함께 감정을 연계시켜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려면 가급적인 되뇌의 많은 부위를 써야 됩니다. 오감으로 해야 됩니다. 듣고 보고 모든 신경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 말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외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기하 선생님은 들어오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기하 공식을 다 합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지금 배운 공식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반절음이 하루엔 원에 달리는 이파의 하루다. 삼각형의 두 배에 하면 그 어느 것보다 길다. 몸을 흔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수학도 암기라는 뜻은 여러분 이게 뭐 내 이 창고에 뭐 들어가 있어야지 이걸 뭐 풀어내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내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할 때는요, 이 나무를 그리듯이 그려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나무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나무 둥치를 그리고 가지를 그리고 잎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그걸 frame of reference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나가야지 굉장히 기억이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붙어서 일어나서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은요, 기억의 간섭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억은요, 그전에 내가 기억해 놓은 걸 방해를 해버립니다. 아주 참 힘들게 기억해 놓은 것도 이걸 기억하려고 보면 새로운 것을 기억하려고 방해가 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새로운 걸 기억하려고 해도 그전에는 흥기억이 또 이 새 기억이 못 들어오게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의 방해, 간섭 혹은 억제 현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거를 공부하면 방해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 좀 하다가 수학 좀 하다가 이렇게 끊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기억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왜 기억이 그렇게 모호할까? 여러분 기억은요 우리 신경회로가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이게 한 회로에 한 기억만 담으면 혼란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회로에 많은 걸 담기 때문에 가끔 이런 모호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복습밖에 다를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것. 우리가 사실은 하루 종일 왼종일 공부를 했지만 그날 한 공부는 4분의 3은 다 잊어버립니다. 4분의 1도 겨우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부가 끝나고 난 후에 한 5분 동안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한 것은 잠자기 전 한 30분에 다시 복습을 합니다. 아이고 그 지겨운 공부를 또 해. 그렇지만 여러분 복습 안 할 바에 왜 공부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런 텀으로 복습을 하는 여러분들 공부와 기억에는 복습밖에 달리 왕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